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잠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첫 번째로 한 후보의 메가폴리스의 숨은 뜻은 지방자치에 의한 친중 세력화를 막고 중앙집권적 5대 도시를 활성화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한동훈 5대 메가폴리스 공약에 김홍, 박정희, 전두환도 못해 여러 개 그 기사의 제목이었고요. 박숙현, 김민국, 이미호 세 기자가 달라붙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문수 5년 만에만 가능해도 당장 사퇴하고 한 업고 다닐 것. 한 후보는 두 분이 제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도시를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대도시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대구를 2년 동안 집중 지원해 메가폴리스로 조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답니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22일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각 메가폴리스에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 전략의 5대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제대로 된 산업 유치,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 등을 세부 정책으로 밝혔다. 또 그간 정치권에서 광역권 개발을 논의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권한을 대폭 이양해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와 달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현실화하겠다는 점을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후보의 숨겨진 의미는 그간 지방자치의 폐해가 바로 친중화였습니다. 이를 중앙집권적으로 갈아엎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미국의 일개주 정부 수준입니다. 지방자치 필요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메가폴리스 추진하면 효과성이 빠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4명의 후보들이 토론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좀 키가 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발판을 안 만들어주고 3명의 후보는 다 발판을 만들어줬습니다. 만약에 발판을 밟고 올라갔다면 한동훈 대표가 키가 헐 크게 보이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옛날에 왕정 시대 때 고구려 신라 고려 신라 시대 때 왕권 국가라고 하고 중앙집권 국가라고 했지만은 지방 호족들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정치 체제였다고 본다면은 지금 현대의 이 통신, 교통 이런 인프라가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나라에서 또 한반도가 반으로 잘라져 있는 그 상태에서 지방자치가 뭔 도대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5대 메가폴리스라고 그러면은 부산부터 올라오면 부산, 대구, 그 다음에 대전, 서울 이렇게 이제 경부 라인으로 있어서 호남 쪽에서 매우 기분이 나쁠지는 모르겠지만은 호남은 광주,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서 대전, 서울로 연결하는 그래서 5개의 메가폴리스, 그러니까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이렇게 5개 폴리스로 좀 더 인구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면은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물론 이제 행정수도 옮기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우리는 좀 지향해야 되지 않냐. 북쪽으로 올라가야지 행정수도가. 저는 제 살아생전에 평양으로 수도를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도 자꾸 더워지고 우리가 다시 북쪽으로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트럼프, 젤렌스키 교황 장례식 앞두고 비공개 만남, 몰리나글, 알렉스 앤더슨, 한나 데미지 3명의 기자가 GM에 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 만남입니다. 1대1로 많은 논의를 나눴습니다라고 젤렌스키는 회의가 끝난 후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다룬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할 것을 막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지속적인 평화, 공동의 성과를 이룬다면 역사적인 만남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상징적인 만남입니다. 트럼프가 또 올린 SNS에 올린 내용은 대부분 주요 사항은 동의합니다. 유혈 사태를 멈추세요. 지금 우리는 이 잔인하고 무의미한 전쟁의 종식을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곳에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게시물에 추가했지만 명백한 진행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이 아마 역사적인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참 왜소하게 보이는 그 젤렌스키하고 바티칸 그 어떤 회의실이 아니고 어떤 그 회랑인 것 같은데 트럼프하고 둘이서 뭔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상상하기에는 좋습니다. 뺏긴 땅 어쩔 수 없고 휴전을 그럼 시켜주세요. 그 대신 저희 안전보장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 휴전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임기도 지났는데 저는 물러나야죠. 그 휴전이 된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지. 푸틴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그 임기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 비상사태에 의해서 이 임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휴전이 된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뭐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런 거는 가능해도 지금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트형 좀 도와줘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크림반도 포기하고 지금 동부 뺏긴 거 포기할 테니까 안전보장 어떻게 좀 해줘서 요 얘기일 것 같아요. 또 광물 다 채취가세요. 포기했는지도 모르죠. 언론 뉴스는 아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두 사람이 요거 나중에 역사적인 사진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의향이 있는지 의심 표명. 젤렌스키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돌아오자마자 푸틴이 그 전쟁을 안 끝내고 싶은 거야 라고 새로운 회의론을 표명했답니다. 왜냐 지난 며칠 동안 민간 지역 도시 마을에 미사일을 발사할 이유가 없었는데 발사를 했다. 뭐 이러면서도 또 제재를 또 암시를 또 했다 그러고요. 어쨌든 2014년에 크림반도를 점령했고 그 무혈 입성이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어차피 거기는 슬라브족이 많이 살던 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포기해도 다만 그 흑해로 나가는 그 통로는 그 남쪽 어디에는 남겨놔야 될 것 같은 기분도 있습니다. 그래야 또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도 가능하고 할 테니까 그런 거로 해서 우크라이나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흑해로 나가는 거 이런 것까지도 좀 가능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관세에 대한 중국의 최신 대응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난드 신하 기자가 더 스트리트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코자쿤이 4월 25일 날 말했다. 트럼프가
뭐 우리 전화 통화했다 이런 거 새빨간 거짓말이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거의 부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의료장비, 산업용 화학물질, 항공기 리스료, 일부 반도체 제품 등은 중국이 관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미국 수입품 중 하나입니다라고 또 언급을 했답니다. 그 미국의 주요 기업인 마이크론이 제조한 제품을 제외한 최소 8개의 반도체 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또 중국의 최근 결정은 미국이 4월 14일에 기술 및 자동차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면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고,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넘어서면서 아메아포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회당 개최를 거부한 후 거의 모든 코인이 자리에서 근데 물러났다. 크라켄의 가격 피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보도 시점에 94,166.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 입장에서는 공식적 협상은 내체면이 말이 안 되고 물밑에선 하자고, 이런 심정 아닐까, 제 상상을 그렇게 해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쌩까꾸 열도의 미일 자원개발 합작의 선택을 트럼프의 치매 광업 진흥 대통령령과 그 배경, 일본인은 자원개발에 적합한 민족이다. 나카무라 시게오라고 웨치를 통해서 기고를 한 글인데, 미국이 심해 광업, 깊은 바다에 있는 그 지하자원을 캐내는 대통령령, 이것은 그 조용 행정명령이 이루어졌다는데 분명한 의도가, 전략적 의도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레어메탈, 특히 레어어스 7종, 이런 거는 제가 또 처음 들어봅니다. 디스프로슘, 테르뷴, 네오디뮴, 이트리움, 가도리늄, 루테튬, 스카듐, 읽기도 어렵네요. 수출금지의 대행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미국의 심해자원 개발은 향후 한층 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히토류 수출 금지와 그 전략적 역량 F-35에 400kg의 히토류가 들어간다.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일본 심해 광물 개발 현황과 과제, 일본의 미나미 토리시마 주변의 히토류는 세계 유수의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 가능성은 때때로 보도되어 왔지만은 심해 6,000m에 이르는 자원 개발은 이제 지구라기보다 달에서 광물을 수송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난도를 갖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미국하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해서 가면은 좀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개발에 이롭지 않겠냐 하는 의도로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육상에서의 성광, 소광, 정년이라고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모두 연동돼서 비로소 자원 개발은 성립한다. 심해 광업은 바다 속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선광, 또 정광이라는 작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소광이란 것은 광석을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정년 또는 재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라 그러면은 좀 건식, 그래서 불에 태워가지고 하는 방법이고, 재련이라 그러면은 일단 정련된 거를 가지고 다시 녹여가지고 전기분해를 통해서 순도 높은 금속, 비철금속 히토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원입국으로서의 일본과 상실된 도전정신, 지금 일본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딴 데도 아니고 쌩까꾸 열도에서의 일미 자원개발 합작이라는 선택을 좀 하자. 대만과 그 오키나와 중간쯤 해가지고 그 쌩까꾸 열도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아마 일본용으로 되어 있는 이 섬들일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무주공산처럼 돼 있는 데인데, 요게 이제 항상 분쟁 지역이죠. 그래서
발빠르게 여기다가 그 좀 개발 좀 하자. 중국 애들도 우리나라 서해 쪽에다가 구점으를 설치했는데 일단 그 지하자원 개발이라는 의미로서 여기에다가 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주장하는 선이 틀리니까 이게 이제 분쟁 지역인 거죠. 이렇게 해서 좀 가자. 중국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뭐 의견 기고를 한 거네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역사 인식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주철도의 이권을 당시 미국의 일부라도 내줬더라면 태평양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역사적 교훈이 여기에 되살아난다. 중국의 위협, 러시아의 대도, 세계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구상하고 전략적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된다. 이런 걸 개발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 중국 그 서해에다가 그 구점을 설치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이유도에 있는 그 해양수산기지를 가지고 그건 확실히 우리 해상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이 설치한 데는 그 아직 그 미해결의 그 영역인데 이호도라는 말 자체,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중국말 표현이. 옛날부터 그게 좀 암초 비슷한 게 돼가지고 풍향에 따라서 그 암초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해서 옛날 그 뱃사람들이 이호도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나라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해양 개발인데 우리나라 그 동해 가스전 포항 가스전 개발 이것도 좀 성공하기를 좀 바라야 되겠죠. 그런 생각까지 연결해서 생각이 되는군요. 중국 맛족의 제명, 문수, 준표, 덕수, 안중, 한동훈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부부방송, 목로티르 읽으면서 저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읽는 거로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합니다. 미국 노예들이 먹는 바베큐, 백인들이 먹고 버린 것을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 술을 붓고 만들었다. 중국 음식 향신료 많은 이유도 이와 같다. 건강에 좋은 음식은 일식, 오리지널이 가장 좋다. 문재인이 움직이면 이재명은 싫다. 국회 찾은 문재인, 부당기소 검찰권 남용, 우원식이 원하는 것은 내각제, 여러 가지 경우수가 움직이고 있다. 윤 탄핵 후 문재인 조사 난리치는 검찰, 여론조사 안철수는 논의되는 불쌍한 수준, 윤석열을 쫓아낸 자가 황교안이었다. 박근혜 때 부정선거 조사하던 윤을 좌천시킨 게 바로 황교안이었는데 뭐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부정선거를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뭐 묻은 게가 뭐 묻은 게 하듯이 한다.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사방의 간첩들이다. 천조국 파랭이도 이재명을 찍겠다는 방송을 냈다. 그 아주 극우 보수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 언더커버 쳤던 것 같다.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친중몽이었다.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는 것 같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이명박 때 만든 댓글 부대였다. 윤석열 신봉은 한동훈이다. 현재 배신자 프레임 씌우기를 열심히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니 그 국민의힘 내에서 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자기네들도 다시 선을 긋고 있잖아요. 여론 조작 준비. 아까 그 맨 앞에 미리 얘기했지만은 한동훈만 발판을 안 줬어요. 왕따 시키기. 언론도 같이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다 그 먹혀가지고 그걸 뭐라 포섭당했다고 그러나요? 포섭당할 때 많이 쓰는 수법들이 이권, 돈, 그다음에 여자 뭐 세 가지 다 짬뽕 해설해도 그 가능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지방자치 명목으로 너무 우리나라가 각지에 친중화가 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중국하고 이권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공산당이고 나발이고 내 먹고 살기 좋으면 되는 거지 뭐 해가지고 지금 친중 세력들이 꽤 국내에 있고요. 학교들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SK그룹 claimed by 퀼린 랜섬웨어 갱 이게 IT겠죠. 스톨렌 파일즈 뭔가 그 해커를 당했다는 얘기겠어요. 그리고 코나이 SKT와 1020 세대에 위한 공카드 출시 이재명 특혜 의혹 코나이 내년에도 3조 원대 경기화폐한다. 코나이 알뜰벌 진출 요금 일부 지역화폐로 돌려줘. 여론조사 조작 중국인도 투표권 행사할 수 있다. 지방선거권은 있지만은 대선이나 뭐 이런 데는 안 되지만은 여론조사할 때는 이번 SK 사태 뭐 이런 것 통해서 유심을 우리 일반 국민들 것처럼 해가지고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니냐. 전화 경선 때문에 중국인들이 개입할 수 있다. 그 제도를 그래서 바꿔야 한다. 해커 KS 고용정보 22기가바이트 분량 내부 데이터 유출. 대의민주주의가 희망이었는데 이제는 국회의원을 감시해야만 되었다. 국민들이. 정치는 국회의원한테 맡기고 우리는 생업에 열심히 할게 했는데 뽑아놓은 국회의원 새끼들이 딴짓을 하니까 생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국회의원 새끼들도 그 감시를 해야 되는 이런 아주 그냥 개똥 같은 그런 나라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친한동훈계 현재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동훈 SNL에 나오면 좋겠다. SNL 미국 방식이다. 뭐 무슨 약간 개그 형태가 그렇게 하는 거죠. 윤홍군 충남대학교 공자학원 제일 먼저 생긴 것이다. 중국 간첩들이 충남과 호남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하고 커넥션이 매우 크다. 제야사학자들 연구 가져가서 주어를 중국어로 바꾼다. 호론 한동은 잘한 것 없지만 나머지가 똥볼 찬 거나 마찬가지라서 부각이 거꾸로 되는 거다. AI로 다시 손잡은 앙숙, 안철수, 이준석, 미래지향점 같다. 조국 사태 핵심은 조국 사모펀드다. 뭐 부정입학 이런 거가 아니다 이게요. 그게 연결이 되는 게 뭐 계속해서 이 부부방송은 하도 어마어마해서 그걸 오픈하기가 어렵다. 대한민국 자체가 부인이 되는 그런 사건도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손을 대기 어려운 사건이다. 버링 성사건, 연예인 성상납도 연결되어 있고 조은진의 태극기 부도와도 연결되어 있다. 자기는 알고 있는 그 정보들이 있는데 일반 방송에서는 진짜 얘기하기 어렵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베트남 철수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베트남 철수 용인이 된다. 한일 무장을 못하게 하면서 수틀리면 떠날 것인가. 자체 무장을 하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 국력 차이 때문에 자주국방 핵무작까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것 때문에 박정희가 날아간 것이다. 외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힘의 문제인 것이다. 미국이 나쁜 놈 이것이 옳고 그름 가지고 따지는데 그런 게 세계 질서는 아니다는 얘기죠. 자주국방 어느 정도 되지만 원자력은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거고 일본한테도 똑같은 걸 요구하는 거고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은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발전소이기 때문이다. 그게 뭐 중수로 발전이 있고 경수로 발전이 있는데 중수로 발전이 그런 거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그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진짜 우파는 없다. 김영삼, 김무성 계열이 지금 쪼개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자체 핵무장 주장은 친중 입장에서이다. 미국 슬슬 긁어버리면은 반미 풍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자체 핵무장 하는데 미국이 하지 마 하면은 반미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쓰고서 상대적으로는 중국한테 이롭게 만드는
그런 이적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태극기 부대를 반미주의자로 만들 수 있게 자체 핵무장하는 게 주장이다. 뉴라이트 운동권 출신들이다. 북한만 욕하는 자들, 중국은 욕을 안 하고 진짜 개혁보수가 필요하다. 이 개혁보수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 나온 얘기죠. 트럼프가 지금 하는 게 개혁보수다. 음, 그, 그 소비자 가치가 아니고 노동 가치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산주의하고 그 민주 자본주의하고 경계선이 애매모호한데 어차피 그 해석을 할 때는 이제 국익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또는 생존의 입장에서 한다 그러면은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구별을 하고 나눈다는 게 구글 트렌드를 보라. 한동훈 상승세 포기하지 말라. 레거시 언론 주장들 믿지 말라. 이렇게 이제 방송한 것을 저도 빠르게 중간중간 캐첩해가지고 정리한 건데요. 정치 외교에 뛰어난 상관관계 추론의 능력에 항상 이 방송을 보면은 제 수준으로는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다음 단계인 인과관계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인과관계로 자꾸 연습을 하려고 그러죠. 많은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정치외교가 인과관계 영역이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물리학처럼 인과관계 안 보이는 세계를 증명을 해내니까 인과관계론이 발전이 된 건데 이것이 물리라면은 이 정치외교도 인간 삶의 그 물리적인 그런 거로 봤을 때 저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가 조금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정치 외교 문제를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됐으면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또 시작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매 뉴스마다 그렇게 만들어 놓기는 어렵고 어저께 뭔가 그 갈등 해소도로 그려봤었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한 장으로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논리력 어, 뭐 완벽한 건 아니었지만은 저도 나이 먹으면서 계속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 오르고 겁박하는 야누스의 얼굴 중국 김규환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4월 27일 데일리안이 좀 레프트적인 대로 알고 있었는데 제목은 중국을 좀 비판하는 식의 제목을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설득력 있게 쫙 풀어 나가는 거를 뭐 여러 그 미국 그 언론 내용들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이런 거를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국에 불이익 주는 나라에 대해 보복 협박을 지금 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미국과의 거래를 달성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난다면 중국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대등하게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게 협박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그 세컨더리 관세를 매겼는데 그 중국하고 경유해서 오는데도 관세를 때리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압도적으로 중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게 많고 2024년 5,246억, 5,600억 달러, 만 달러. 그리고 수입은 1,636억, 2,400만 달러를 수입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무역 역전을 우리 전환해 보자는 게 트럼프의 그 주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쭉 그 설명했는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이들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도모해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하면 미국의 압박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에도 상호 관세를 부과해 전 세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중국의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게 이게 결론 부분입니다. 결국은 제목은 중국 비판인데 중국 유리로 맺는 친중 언론 이거 살짝 해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하면은 쫙 얘기해서 전문적인 거를 다 했는데 결론에 가가지고는
중국이 유리할 거요. 라고 여기 또 뭐 서울신문에서 뭐 수십 년 동안 20년간 국제부에서 중국을 주로 담당했다고 그래요. 중국을 오래 담당하면 친중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자 출신이라는데 오픈AI 챗 GPT 성능 좋아졌다는데 거짓 정보 제공 환각 현상은 왜 더 심해질까? 상관관계 출현 때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은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4월 27일 06시 새벽에 보도를 했네요. 추론형 AI 모델 성능 충분히 높지 않아. 학습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으면 환각 가능성. 정확한 중요한 법률 의료 분야에선 치명적. 해결책으로 웹 검색 기능 도입 거론. 이렇게 해서 사례들을 쭉 얘기를 하고 가짜 판례 이런 것들이 환각을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이런 것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챗 GPT 책임자 닉 털리는 챗 GPT가 사실에 기반한 최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면 검색 기능은 필수라며 챗 GPT가 자체 검색 기술로 사용자 요청이나 질문의 80%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AI의 출현 알고리즘은 상관관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란 게 수많은 데이터 가지고 상관관계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걸 전문가의 수준 또는 전문가인 양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AI가 인과관계 알고리즘이 아직 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거를 알고리즘 만들기가. 뭐 연구는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아직 인간의 사고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인과관계. AI는 사실은 상관관계로 의견을 주는 거지 인과관계로 의견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관계에 또 노력을 해야 된다. 논리적 사고를 하는데 그런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호주의 확대, 힘겨운 싸움, 성과 문서 없이 폐막, 트럼프 관세 우려도, G20, 지지컴 시사통신에서 4월 27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우리 이창용 총재도 갔죠. 했는데 결론은 뭐 별무신통이다. 청회합에 참여한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정권의 관세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것에 근거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뿐이 없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답니다. 물어보는 일본의 지도력, 관세전쟁이 경제에 가져올 파장은 엄청나다. 국제통화기금이 G20 직전에 발표한 최신의 세계경제 전망에서는 2025년의 세계 전체의 교역량의 성장은 전년의 3.8%에서 1.7%로 축소한다고 예측. 우리나라가 혹시 마이너스 될까 걱정이에요. 존재의조차 의심되는 G20과한테 G20의 회의가 요즘 뭐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일본 또한 무거운 과제를 미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의장국은 남아프리카가 했답니다. 북한이 승전국이 된다는 일본의 불편한 현실, 불편한 진실이 아니고 불편한 현실이네요. 다카 히데키 데일리 우리 국문으로는 고영기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일리 NK가 노스코리아 재팬인 것 같습니다. 주로 북한 소식을 전하는 매체 같아요. 왈러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참모총장은 26일 서부 쿠르스크주 전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고 탈환 작전을 완료했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중 북한군 파병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고 그 기여를 칭찬했다. 그는 북한 파병이 북로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 병사들을 높은 전문성과 인내심, 용기, 영웅적 행동을 보였다고 칭찬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큰 도움이 되고 적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군 내부의 증언으로도 뒷받침된다. 총으로 드론을 다 쏴서 떨어뜨리는 그런 수준의 침투를 하고 몰려다니면 공격당하기 좋으니까 각계 전투식으로 그렇게 가서 또 전투를 하는 것 같더라. 이런 것도 그 증언이 있었죠. 그에 따른 희생은 엄청나다. 1만 4천에서 5천 명 규모의 파견 병력 중 약 4, 5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이익, 실전 경험을 쌓은 데 따른 군의 전투력 강화는 물론 외교적 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곤란한 것은 북한과 척대 내지는 비우호적 관계가 있고 이 나라 전술 핵전력의 사냥권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이 점 문제다 이런 얘기죠. 참고 기사로 북한군은 쓰러질 때까지 살육을 계속했다. 우크라이나군 장교가 쿠르스크에서 본 것. 왜? 포로가 되면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불이익당한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이 심정을 가지고 그러면은 북한의 가족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소개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전투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템플릿가 나오면은 이제 끝난 거를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정한 변화라는 게 있고 안정성이 있는데 우리가 하모니를 좀 이루면서 변화 성장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안정성도 유지해 가야 되겠다. 두 마리의 토끼는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 이론으로 왜 질문을 왜라고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지 그런 입장에서 이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